2024년 5월 7일 아침 8시 K영상회 수원 화성행궁 촬영 행사차 90여 명의 K영상회 회원들이 열차에 몸을 싣고 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성행궁을 만나보러 갑니다. 화성행궁은 정약용, 김홍도 등 당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군사적, 실용적, 예술적으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수원역에서 13번 버스를 타고 화성행궁 앞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먼저 점심 먹고 실내 행사하고 입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K영상의 정비영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가 와서 큰 걱정을 했는데 워킹업이 아주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KT 도구의 남정수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종윤 상임부 회장님께서 경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윤 상임부 회장님 박수로 맞으십시오. 젊은 나의 모습을 같이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이렇게 같이 찍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는 행운권 추첨 시간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성행궁 정문 신풍로입니다. 단청과 지붕의 곡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좌익문은 옆에서 돕는 문이라는 뜻이랍니다.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까지 가려면 좌익문과 중약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조는 1795년 어머니 해경궁홍씨의 회가변을 여기서 거행하였고 해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며 당호를 봉수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는 서울 청계천입니다. 광교와 장통교 사이의 길이 186m의 세계 최대의 벽화가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의 능행 반차도입니다. 이 벽화는 정조가 1795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능원을 참배하고 해경궁홍씨 회가변을 위해 화성 행차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린 것입니다. 이 행차에 군인들을 포함하여 총 7,000여 명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행차의 하이라이트인 해경궁홍씨가 탄 자궁가구. 그리고 정조가 탄 좌마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을묘년의 행사에서도 어머님이 가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임금님의 가마는 앞서 있긴 하지만 거기 안 타시고 뒤에서 말을 타고 어머님 뒤에서 보필하면서 내려오셨대요.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의 해경궁 홍씨 어머님이시죠. 이 낙남원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이제 을묘년에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만 백성의 어버이로서 정조 임금께서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젊은이가 가장 필요한 게 직장이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그 선생들한테 여기에 특채를 줍니다. 유여택은 평상시에 화성유수가 거처하다가 정조가 행차 시에 잠시 머무르며 신하를 접견하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정조대왕 동상을 관람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표시가 없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조대왕 동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본 행궁 모습입니다. 정조대왕 동상은 정조의 효심과 위민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3년도) 당시 수원시에서 20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답니다. 정조대왕 앞에서 유현숙 부회장의 시 낭송 재능 기부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거중기, 유형거 등 당시 최첨단 건설 장비를 개발하여 성벽 길이만 5.7km인 거대한 성곽을 단 2년 9개월 만에 완공하였답니다. 지방에서 유능한 석공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으며 이 석공들에게는 임금과 영양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건설하는 과정과 제반 사항은 화성성역 의궤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사적 제3호 서북 강로입니다. 화성에는 강로가 4개소에 있습니다. 이 화성 신도시를 건설하기 전 여기 살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정조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을 나흘 만에 완료하였고 그 후에도 농민들을 위해 국영농토와 국영저수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계속 지원하고 경로잔치로 위로하였답니다. 화서문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문 바깥쪽에 있는 반다령 옹성은 성문 직접 공격을 막아줍니다. 화서문은 문 앞에 반다령 옹성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보면 영심이 영은 우리가 공이라고도 하죠. 공심 돈이에요. 돈대. 그런데 진심 뭐가 비어있을까요?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속이 비었다. 예. 그래서 영심이라고는 안 하고 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 공심도인데 이 공심도를 들어가시면 지금 1층 강릉처럼 보이지만 바깥에서 보시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층에 미적을 깔아놓고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대포라든지 통을 놓고 군사시설물로서 막루의 역할도 하고 군대의 역할도 하지만 공격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부 공심도라고 하는 공심도는요, 우리 화성에서 처음 생겼어요. 다른 성곽에서는 전혀 없던 거거든요. 정조대왕께서 여기로 오셨을 때 이 공심도를 보시고는 굉장히 감탄하시고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마음껏 구경하라, 이 공심도이라는 앞장설게요. 반갑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전쟁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대에 들어서서 6.25 전쟁을 겪게 됐죠. 그래서 성곽의 일부분들은 부서진 것을 보고를 했고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화성 행궁에 있는 부분은 전체가 일제강점기 때 한동을 빼고 부서진 것을 복원을 했어요. 포로 아래에 돌출된 치성은 적을 감시하고 공격을 용이하게 만든 시설입니다. 성벽의 총구는 원거리와 근거리용 공격에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선 밖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작은 구멍으로 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화성 성역 의궤라는 기록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시에 지어졌던 대로 완벽하게 복원을 했다. 이 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설계도가 아니고 이 공간에는 어떤 인구가 몇 명이 어떤 돌을 몇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었다,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대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한 거죠.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은 부분은 전도를 사용하여 당시 화포에 맞아도 돌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벽돌은 화포에 맞으면 맞은 부분만 구멍이 나서 곧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장안문은 화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높은 격식을 갖춘 건물입니다. 정조대왕이 행차 시 이 문을 통하여 행궁으로 가셨습니다.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학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에 그러니까 그 화약을 쓰게 되면 안에 막 그 연기가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병사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위로 빠져나가면 안에 있는 연기가 쉽게 분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강암을 우리가 잘 다룬다고 했잖아요. 석수들의 기술이 이렇게 실제로 나오고 하지만 꼭 주요 시설물들 보시면 이렇게 벽돌을 사용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화옥문을
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용현 이곳은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 동북 강루입니다. 용현과 어우러진 방화수류정은 화성에서 꼭 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방화수류정은 군사용이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보실 수 있을 텐데 풍문인 화홍문입니다. 네. 그리고 통해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편액을 한번 보세요. 화홍문이라는 편액이 6개로 쓰여져서 유한기라는 6개의 대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물 난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교산 밑에 광교 저수지를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 놨고요. 또 밑에 보면은 철문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문이 있다면 솔가지나 뭐 여러 가지 잔물들이 이제 떠내려오면서 물을 막겠죠, 물길에. 그러다 보니까 위로 이제 물이 솟구쳐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서울의 숭례문과 유사한 규모로 지어진 팔달문은 1796년 축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이 문을 통하여 사도세자의 묘인 현룡원을 갔는데 이 문이 한양과 지방 모든 곳으로 통한다 하여 팔달문이라 하였답니다. 저희들도 이곳을 통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